한반도의 비핵화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취소와 북미 정상회담 재고 등 북한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한편 북한이 이번 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국내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민 교수님, 북한의 이 대납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태가 좀 판문점 선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의 남한 압박이 좀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측에게 북한의 입장을 좀 더 전달해 달라. 예. 최저안전 보장이라든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있어서 군사 긴장 완화에 있어서 미국 측에게 보다 좀 성의를 보여달라.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 그 세세한 부분에서 합의를 나가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의 불만을 표시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에게도 어떤 판문점 선언에 따른 이행 조치를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예. 압박함으로써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조율을 하는 입장을 좀 더 해달라. 이것도 있는 반면에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추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북한이 어떤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압박을 계속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고 토요일에는 탈북자 여종업원 송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당분간 이런 압박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압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6월 12일 날 예정돼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6월 12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또 거기에 맞춰서 변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도 선제적으로 덜려는 그런 복선도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조율을 요청하는 북한의 입장치고는 좀 상당히 거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지금 기획 입국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찌됐건 우리 정부로서 좀 아주 곤란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어쨌든 의도와 어쨌든 간에 한국의 품으로 안긴 탈북자들이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서 살아가고 수 있기 때문에 송환 자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예. 이렇게 그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문제 삼지 않던 탈북 여종업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남북 관계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어떤 비핵화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북한 측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 줌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저희가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남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고려해달라. 예. 이런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끝나든 잘 끝나지 않든 앞으로 또 뭔가 우리에게 조율을 요청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이 탈북자 송환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좀 사실 곤란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좀 난감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 외교의 카드라는 것이 예. 한 번 써서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고 하면 똑같이 쓴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도 잘 알고 있고요. 외교 예. 협상에 있어서 한 번에 또 중요한 카드를 썼으면 그걸로 인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거를 또다시 쓴다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카드를 쓰려 오도록 할 거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뭐 우리 한국 측이라든지 미국 측이라든지 국제사회에게 북한이 또다시 어떤 벼랑끝 전술이라든지 예. 또 구태의연한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들을 그럴 의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옛날에 이제 민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북한의 이런 행동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텐데 이러면 결국에는 북한의 손해인 것이죠. 북한이 가장 희망을 걸어야 될 대상은 지금 문재인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북한의 지도층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성공적인 회담이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북한 스스로가 한순간에 이런 사실 지역적인 문제로 무너뜨려 버린다면 손해볼 대상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폭,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 내 얼마나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태영호 공사의 발언 같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그런 성격으로 볼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뒤늦게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그 지도층에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내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판은 깨지 않는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떤 핵실험장 근처에 뭐 관람석 같은 설치물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그 추측도 있고요. 또한 어떤 원산과 어떤 핵실험장을 연결하는 철도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린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한국의 취재진한테는 어떤 명단 수령을 하지 있죠. 않지만 그래도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의 취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풍계리 어떤 핵실험 의식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표명하고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승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한이 제기한 남북 관계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그보다 더 큰 틀에서 또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핵화 의지, 그로 인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경제 발전, 지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풍계리 핵실험을 연기하거나 어떤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좀 익숙하고 우리 측 취재단의 명단도 수령하지 않는 것도 뭐 익숙하다는 표현도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북한의 어떤 체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민정훈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저랑 여기 나오셨을 때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죠. 사실 폐기가 아니라 폐쇄라는 말씀 지적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이제 디스맨틀먼트가 아니라 셧다운이죠. 막는 것이고 또 의식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취재진과 전문가를 초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 그래도 얼마나 정말 진정 있는 비핵화 조치로서 그런 의식을 행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계속 미국 측에 전달을 했거든요. 판문점 선언에도 보면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번에 4월 2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도 혹자들은 이것을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 보유국 선언이다, 네. 핵무력 완성 선언이다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핵 보유국 선언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 측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는 한국 측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과연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이제는 한국 측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작은 거에 집착해서 큰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TV가 이번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 세옹지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2008년 6년에 풍계리 죄송합니다.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을 때 그때 미국 측 대표로 우리나라 대사를 지내셨던 성김 그때 한반도 미국 육자회담 대표가 다녀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다음에 당시 콘덜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집무실에 가서 장관님 제가 냉각탑 폭발을 직접 봤습니다. 거기 목격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콘덜리자 라이스 장관이 혹시 방사능 유출에 오염이 될까 해서 그 신발을 신고 갔다 왔냐 했더니 이 신발을 신고 제 눈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고 알았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박성률, 박가영 진행자께서 가셨으면 갑자기 회사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어느 언론사 같이 창고에 격리돼서 근무하셨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시 그 성김 전 대사의 신발에 방사능이 실제로 묻어 나왔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미국이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실 보증을 쓰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뭐 회의론도 좀 나오는 거야. 뭐 계속해서 나왔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듯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다갑지 않죠. 왜냐하면 ICBM 능력만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그 이후에 단거리, 중거리 어떤 핵 능력을 보유한 채 이제 미국만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그 북미 간의 퍼포먼스만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미국 내 목소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미국 전문가들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어떤 그 여태까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긍정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이제 성공적인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 합의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그것이 보여져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추측만 나오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미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의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진행된 걸 본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보이고 그 중간 이제 비핵화 로드맵에서 하나하나 그 성과를 보면서 이제 그 의심이 조금씩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보이기 전까지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제사회에서 어떤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다걸 북미 정상회담이 부정적이다 회의적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이 북미 회담 성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기존 CBI에 대해서 좀 물러서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 CBID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죠. CBID를 그냥 내부적으로 또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재정의하면 그만이니까요. 그 CBID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도 그 내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북한 측에서 특히 존 볼튼 안보보좌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6월 12일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본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이제 워싱턴에서 나오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또 그 불안도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폼페이오식의 이야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냐 아니면은 존 볼튼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냐 밝혀라 이런 메시지가 사실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개인 명의로 내세운 이제 외무성 이제 메시지였죠. 근데 정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 우리 입장은 CBID다. 하지만 그 CBID란 상자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도 굉장히 유동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태영공사가 이야기한 대로 북한 정권은 CBID에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충분한 비핵화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 충분한 비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핵 다시 보유 능력을 가지면서 경제 제재에서 빠져나가는, 즉 미국에게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최소한도의 핵 능력은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경제 제재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충분한 비핵화에서 그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CBID가 될지 모르지만 사정권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북한의 핵, 생화학 무기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과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인가? 그것이 중간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BID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째 방북을 했을 때 이제 북한 측에서도 만족한 합의를 했다 얘기가 나왔고 폼페이오 장관도 장시간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만족한다. 이런 걸 보인 것은 큰 틀에서 CBID,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물질이라든지 핵 탄두라든지 핵 시설을 폐기하고 ICM을 이제 국외로 반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의 기간에 얼마나 빨리 그래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로드맵에 의해서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체제 보장과 그리고 경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북핵을 폐기하고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건너는 걸 최대한 좀 길게 잡고 그 중간에서 많은 걸 얻고 싶어 했을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보이고 싶어 했을 거라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고 볼튼 어떤 보좌관이 얘기한 것은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지만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을 압박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좀 더 얻어내겠다. 이러한 셈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이 미국이 너무 나가니까 나한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ID에 있어서는 또 완전한 그 비핵화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